역사적인 승리로 북부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부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부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기를 맞추겠습니다. 여기서도 대역전극이 펼쳐졌죠. 바로 한동훈 당선인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야, 한동훈 진짜 저걸 하네? 해냈네? 이런 평가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선거운동 당시에는 찰밥 먹방을 했었죠. 한동훈 당선인. 오늘은 또 콩물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구포시장 오늘 방문한 구포시장 저 모습입니다. 콩물을 마시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콩물을 마시면서 또 찰밥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유권자들과 스킨십에 모든 거를 걸었던 한동훈 후보였죠. 자, 그런데요. 한동훈 당선인 지난 1월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에 5달 만에 자력으로 금배지를 달고 기적의 귀환을 하게 된 건데 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2024년에 이어서 2년 만에 구포시장에 왔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가 재건돼야 한다. 저는 북구의 아들이 될 것이고 북구의 아저씨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북구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저를 쫓아내지나 마십시오. 자, 명픽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명픽이 하정우 후보였거든요. 근데 하정우 후보를 꺾고 박민식 후보는 또 당픽이라고 할 수 있죠. 당픽을 꺾고 진짜 한동훈이 저걸 하네? 해냈네? 이 말이 딱 맞는 건가요? 그렇죠. 뭐 구도상 삼자 구도에서 더군다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을 예측한 분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평론하시는 분들도 이거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무소속이 점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가면은 뭐 호자리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보수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을 일찌감치 선택을 해서 그곳에 가서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스럽게 하겠다라는 말을 직접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 분 한 분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이곳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진정성 있게 함으로써 그곳에 계시는 그 시민 여러분들과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졌다. 사후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본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제일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그게 일종의 이제 교차 투표를 해주신 것으로 이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소위 그 지역 선거에 있어서는 줄 투표가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쭉 어느 후보를 찍다가 맨 끝에 가서는 이 후보의 이름을 보고 찍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표가 모여서 43%를 이뤄냈다고 한 것은 뭐 이게 개인의 승리라고도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보수를 재건하겠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균형추로서 역할하겠다라고 진정성을 보인 것, 네. 그리고 또 선거 캠페인의 새로운 문화를 연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발현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거 캠페인에 새로운 뭐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뭘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뭐 소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봉춤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봉춤. 봉춤. 네네. 그 유세차에 있어서 그 아주 얇게 생긴 그 난간 위에 네네. 직접 올라가서 본인의 그 뜻을 네. 아주 절실하게
호소력 있게 어.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달한 모습을 보고는 특히 고연령층이 많이 계신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 것도 네. 일견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대변인님은 봉춤이 인상적이었다는데 저는 북구곰춤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북구곰춤이죠. 그렇죠. 북구곰이 아니라 북구곰춤. 네. 자,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 당선인, 한동훈 당선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내로라는 엘리트 코스만 밟았고 검사로서의 평생의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화이트 칼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혈혈단신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다 안 믿었다면서요. 저 험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물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궤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화이트 칼라의 대표격이랄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공직에 헌신하는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그 토마토 할머니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밥을 주셨을 때 길바닥에 철퍽 주저앉아서 그 비닐에 쌓인 밥을 먹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인상이 아주 대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 모습을 또 그 구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호응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이었을까요?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1%포인트 차, 물론 박빙이었고 접전 예상이었지만 하정우 후보가 예측은 1위였죠. 그리고 개표 초기에도 하정우 후보가 우세하게 개표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새벽 2시에 여기서는 또 역전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후보는 아침 7시 20분에 역전을 했고 한동훈 후보도 많은 분들이 잠들어 계셨을 새벽 2시에 역전을 했죠. 자, 아까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한동훈 후보가 과연 혈혈단신 부산 가서 저걸 해낼 수 있을까 많이 의심들을 했다고 하는데 철퍽 주저앉아서 찰밥을 먹는 한동훈. 자, 이게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 바뀐 걸까요? 정치에 들어와서 바뀐 걸까요? 뭐 그거 이제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뭐 이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들께 다가가려고 한다면 이제 후보된 입장에서 뭔들 못 하겠습니까? 네. 뭐 그만큼 뭐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다 그랬을 텐데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던 선거였다라는 점은 뭐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북갑에서의 어떤 이 도전이 단순히 이제 개인의 어떤 당선 여부보다도 결국 장동혁 대 한동훈의 구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징계를 받고 나서, 네.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당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 일종의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아마 임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 이야기는 뒷부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무소속으로 국회 입성을 성공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한동훈 당선인의 과거 세 시점의 목소리를 저희가 잠시 들려드렸는데 부산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당에서 제명됐을 때 그때는 그거였어요. 보수 재건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외치고 갔는데 그러면서 또 부산 내려가면서는 또 그랬어요. 과연 저 사람이 저거 부산 내려가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끝물에는 이랬습니다. 저 여기 남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보수 재건하려면은 북구에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수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또 특히 그 부산 북구는 유일한 민주당의 의석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한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당에서 제명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런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곳에 가서
시민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쳐서 나의 진정성을 호소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네.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지켜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도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또 그 행보에 대해서도 지켜보시지 않을까요? 주민 여러분들도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의도 입성은 성공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무소속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지도부가 당 내에 한동훈 후보를 선거운동 당시에 지지했던 의원들, 당내 인사들 징계하겠다고 밝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거 때문에 잠시 있지만 만약에 선거 끝나고 진짜 장동혁 지도부가 막 징계를 하게 되면 그때 한동훈 당선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무소속 신분이니까 뭐 그거야 뭐 무당적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그 당시 선거 국면에서 무소속 후보를 돕는 거는 일단 평가는 해야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징계 형태이든 아니면 뭐 본인들의 사과이든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매듭짓는 행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개혁신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이든 당적 없는 분에 대해서 선거를 돕는 것은 어느 형태로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은 매듭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한동훈 후보 개인적으로 보면 큰일을 하신 건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권 견제 차원에서 보면 그 자산이 국회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선거만 놓고 보면 네. 앞으로 보수 재편 이 부분들은 뭐 정치 세력 대 세력이 알아서 해갈 일인데 네.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끼친 영향만 놓고 보면 양비론을 펼쳤거든요. 네. 보수 재건이라는 말은 현재 보수는 형편없다라는 말에 다름 아닌 그렇죠. 돌려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견제하겠다 정부를.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장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게 동시지방 선거인데 만약에 동반 당선이 됐다면 동남풍을 주장했던 부분이 입증되는 건데 동반 당선이 아니고 본인만 당선이 됐어요. 북구청장도 떨어지고 네. 부산시장도 떨어지고 개인기인가요, 그러면? 개인기죠.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정당을 공격하다 보니까 무소속이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수재건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거에서 보수재건은 보수당이 많이 당선되는 게 보수재건인 것이지.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입당 과정은 뭐 당내의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무소속으로 배지 달고 여의도 입성하고 나니까 여당, 야당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과거에 좀 있었을까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동훈의 입성으로 민주당 부담스러울 거다. 근데 국민의힘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두 사람의 당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탈윤 어게인을 하라고 하는 보수층의 전 시그널이라고 봐요.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뭐 서울이나 부산 북구갑이나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당선될 수 있었을 때 당선된 배경에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씌워지지 않았다라는 측면 자체가 네. 상식적인 보수층이나 또는 보수적인 중도층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가 당선은 됐습니다만 네. 저는 그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보수적은 제가 매번 물어보는 건데 내용이 뭔가 전 내용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전 그렇다면 이 내용을 채웠을 때 국민의힘에도 울림이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예를 들면 민주당에게도 경고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당선됐다라는 의미로는 경고음이긴 합니다만 그가 얘기하고 있는 컨텐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만큼의 어떤 파장을 낼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습니다. 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던 어제 오후 6시에는요. 하정우 후보가 42.6%, 한동훈 후보가 41.6%로 엄청난 초박빙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개표 방송을 이제 지켜봤는데요. 새벽 1시 53분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고 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좀 여유 있게 이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어제 출구조사 그 채널 A에서 했었는데 예. 그때 방송 3사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 차이가 나는 걸로 그것도 뒤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고 물론 다른 그 출구조사는 조금 여유 있게 이기는 그러한 조사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은 방송 3사, 지상파 3사 출구 조사는 뭐 거의 똑같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 이게 그 개표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한테 상당 부분 좀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정말로 그 뜻밖의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거의 한 90% 정도가 오픈이 됐을 때 그때 예.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최종 그 득표율을 보면요. 1.7%밖에 그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구조사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그 일리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진짜로 잠 못 드는 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뭐 한동훈 당선인 그리고 한 당선인을 지지하시는 분들 다 밤을 꼬박 새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포 이동이 구포시장이 인접한 곳이고 만덕 이동은 한동훈 당선인이 전입신고를 한 곳인데 이쪽에 유권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표심이 갈라진 것 같은데요. 본투표보다 이제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에서 한동훈 당선인이 표를 많이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역전을 한 것 같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이걸 보면은 보수 표심은 확실히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로 항상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고 그다음에 이제 본투표함을 열어서 나중에 여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역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사전투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사전투표를 하시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경향들도 조금씩 약간은 조금 누그러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또 이 부산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섰고 본투표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많이 앞섰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 나오면서 약간은 마음을 졸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치열했던 선거였던 것 같고 물론 하정우 후보도 열심히 잘했지만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 엘리트적인 약간 그런 이미지를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이제 불식시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약간 승리의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 아마 한동훈 당선인은 퇴근길 감사 인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는 부인 진은정 변호사와 구포시장을 찾았고요. 오후에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축하합니다. 4월 4일이었어요. 딱 2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내려왔을 때 북구 시민들은 신기하다라는 반응이셨고 정말로 여기서 정치를 할 거냐, 네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고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로 바뀌어갔던 것을 제가 느낍니다. 덕천 만덕 구포의 시민들께서 저를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대변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당선인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구포시장을 처음 찾았던 게 4월 4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딱 두 달 전에 구포시장을 처음 찾았고 이번에는 당선이 되고 감사 인사를 하러 찾은 건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구포시장이 한동훈 당선인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제가 4월 3일인가 2일인가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선인 전화가 와서 예. 저 내려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이제 부산 북갑에 출마하냐 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구포시장입니다. 이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서병수 이제 선거위원장을 그 전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예. 근데 서병수 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이 구포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재수 의원이 3선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스킨십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아마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당선인이 그거를 깨닫고 바로 내려오자마자 사실은 이 북구 지역의 가장 생활의 중심인 구포시장, 여기가 400년 됐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오래된 시장이었고 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를 거의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상인들을 만나고 처음에는 상인들이 이거 뭐 그냥 금방 떠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반응을 보였었는데 예. 거듭한 이야기가 나는 여기서 정치적인 어떤 마지막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구 할아버지 되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니까 제가 아마 아는 그 상인분들은 한 7번 봤다고 그래요. 오늘 또 왔어? 또 왔어? 뭐 이러 하면서 이 한번 찾아갈 때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구의 뭐 진짜 동네 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만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사실은 그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원인은 저는 저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발. 예, 뭐 딴 거 없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손에 여기가 저 하도 악수를 많이 해서 손 마디마디가 아파서 이제 붕대를 다 감고 있었거든요. 이 밴드도 붙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난 한 2달여 동안 아마 본인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꾸준한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 70.2%라는 엄청난 투표율을 가져올 수 있던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하정우 후보가 내려왔고 박민식 후보는 뭐 예전부터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의 저런 어떤 이 발로 뛰는 선거운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발로 뛰는 선거 모든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만났겠지만 누가 더 마음에 콕 박혔느냐 이게 당락을 좌우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의 대역전극의 결정적인 장면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에 부인 진은정 변호사의 내조도 있었습니다. 진은정 배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은정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법 탈까지 있었던 아내분에게 한마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또 정치인의 가족은 또 정치에서는 또 선거에서는 높지만 또 정치에서는 그렇게 막 제 처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또 상식적인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명분이 큰 일에 대해서는 그런 계산을 안 하면서 왔습니다. 그걸 지켜봐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북구 갑에서는 배우자들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한 후보들의 유세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진은정 변호사가 좀 이제 내려와서 전입신고까지 하면서 합류를 하면서 좀 똑똑한 선거운동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표심에 많이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사실 진은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스틸컷으로 뭐 김장 봉사를 하는 것으로 화제를 좀 모으기도 했었고 사실 이번 북갑에 워낙에 그 한동훈 대표가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 곳과는 멀다 보니까 부인이 모습을 과연 드러낼 것이냐 안 드러낼 것이냐 드러낸다면 언제가 될 것이냐 그 부분도 사실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인 내조를 했고 지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이제 무소속 후보니까 흰색 그리고 북갑이니까 북극곰 이래서 그 곰 탈까지 쓰고 이제 그 내조에 만전을 다 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후원회장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장인인 진영구 전 검사가 추천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어떤 과거 2년 등과 관련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한 논란까지 잘 수용해서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 장면은 아마 바닥 민심 공략인 것 같은데 아까 이현종 위원도 결정적인 승리 요인은 저 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닥 민심을 참 열심히도 훑었습니다. 뭐 찰밥 할머니는 마지막 유세 차량에 오르기도 했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특히 저는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잘 하던 게 기억이 남는데 정 변호사님은 어떤 게 기억이 좀 남으시나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찰밥 할머니. 그래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이, 한동훈 당선인 같은 사람이 길바닥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저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밥 먹는 모습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한동훈 당선인이 의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요. 저 모습을 딱 보니까 그만큼 한동훈 그 당선인이 절박했구나. 저는 그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의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떨어지면 다시 AI 수석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만큼 절박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니까 더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현종 위원님은 발로 선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동의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세 후보 중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절박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결국은 당선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은 이 팬덤 대세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동훈 당선인을 돕겠다고 지지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힘을 모았습니다. 한 당선인은 자원봉사자 유사선거사무소 의혹 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또 불편을 느끼셨다면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걸 상대 후보 쪽에서 어떤 마타도어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민식 후보나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시고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어떤 그런 참여를 보여주신 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또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는 당 조직이 있지만 무소속 상태에서는 조직력을 가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열심히 부산 북구갑에서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아무래도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팬덤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이것도 좀 많이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근데 저는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많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부산 북구갑에 와가지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선거 유세 활동에 도움 주는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민주당이라서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많은 팬덤들이 자칫하면은 약간 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좀 떠나서 지금 이번 선거 때도 뭐 쉼터 논란이라든지 뭐 폭행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저는 그때도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과도한 팬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제시킬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이번 팬덤들이 이번 한동훈 후보의 그 재보궐선거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그게 꼭 무조건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과도한 팬덤을 활용하는 이런 정치는 약간은 조금 자제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아쉽게 낙선을 한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요. 새벽 2시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결과에 승복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먼저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노력이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선거는 마무리되겠지만 저는 제 고향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네, 하정 후보 좀 아쉽게 진 면이 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승리한 한동훈 후보에게 축하한다. 내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장윤미 대변인님, 패배 요인 뭐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일단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 경험이 있는 인사는 아니고 청와대 수석직을 역임했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는 특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동훈 후보가 먼저 가서 그 지역 민심을 훑는 동안 비교적 후발주자로 나섰다는 점도 이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하나의 패인의 요소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공세적인 이런 선거 전략을 구가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런 진단도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래도 정치 신인이고 비교적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TV 토론 등에서 역공을 펴는 모습 등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후보가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하고 2%포인트 차가 못 미치는 그런 좀 바짝 붙는 신승을 거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산 북구 갑의 대역전극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